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쓰리스타 김영복 부총참모장 외에도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 이렇게 외신을 통해 확인됐는데 봉 의원님, 이 세 사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 사람들의 그 파견한 이유,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 9월, 작년 9월에 푸틴과 김정은 총비서관의 그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스크바에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 세 사람이 모두 대동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까지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군수 지원을 포함한 기술 협력이라든지 거래가 논의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는 김정은 총비서의 그 신뢰를 전적으로 받고 있는 그 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1군단의 이제 폭풍부대가 그 파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드론전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 있고 또 ICBM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ICBM 개발에 대한 어떤 모종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또 북한의 드론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갔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신금철 인민군 소장은 현장 지휘, 병력 운영 관리를 맡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의 이제 우크라이나전 파병은 정말 본격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치밀한 준비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성들뿐만 아니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북한의 이제 소위 검찰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치면 그런 인사도 파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인민군의 이런 탈영, 이런 위법 사항까지도 북한이 알아서 책임지는 그런 조치가 수반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봉 의원님께서도 방금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이 드론전 전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주력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드론전 전술을 습득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된 것이 남의 전쟁의 일이냐, 우리의 전쟁의 일이냐 이렇게 양분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 북한 전문가분께서 잘 요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남의 전쟁이냐, 우리의 전쟁이냐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확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파병이냐 아니냐, 한 명이라도 가면 파병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면 그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결국엔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부시 행정부로서 이라크 전쟁 참여 파병을 요청받았지만 그때 굉장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죠. 근데 파병이냐 아니냐 그 논란보다는 어떤 규모의 어떤 성격의 한국군이 이라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기초해서 파병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광해군 때도 명나라가 파병을 압박을 넣었지만 파병은 했지만 청나라 군대와 직접 싸우지는 않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레드라인을 너무 단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단계적이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